여러분은 DNA로 완벽하게 연결된 단 한 사람, 즉 영혼의 짝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 성공하고야 마는, 정말 만나기만 하면 바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주는 이런 기술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런 흥미진진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은데 저는 얼마 전에 짧은 휴가를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놀았는지 지금 이 혀에 혓바늘이 한가득 났어요. 그래서 오늘 발음이 조금 부정확할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책 한 권을 들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리드 인 미 라이브 내내 정말 열심히 읽었던,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을 들고 왔어요. 이게 장편 소설인데요.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은 DNA로 완벽하게 연결된 단 한 사람, 즉 영혼의 짝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 성공하고야 마는, 정말 만나기만 하면 바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주는 이런 기술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런 흥미진진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바로 존 마스의 장편 소설 더 원입니다. 제가 보통 여러분이랑 리드 인 미 라이브 하면 1시간 20분씩 해서 2교시 진행하잖아요. 약 2시간 반 정도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 2시간 반 내내 이 책을 읽고 새벽 1시에 이제 라이브 끝내고 2시간 반 정도를 계속 또 이 책을 연달아서 읽었어요. 이 책이 한 500페이지 정도로 꽤 두꺼운 책인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날 새벽 4시 넘어서 다 읽고 책장 딱 덮고 잠든 기억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 책이 왜 그렇게 재밌고 이 책을 왜 그렇게 손에서 놓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책은 DNA 매치라는 기술이 보편화된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미래 세계가 배경이 아니라요,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와 가까운 배경입니다. 이 DNA 매치 시스템은요,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과 딱 맞는 전 세계에서 단 한 사람의 짝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은요,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아주 강한 이끌림을 느끼게 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설이 시작되면요, 5쌍의 커플이 차례대로 등장해요. 먼저 맨디와 테일러입니다. 이 맨디는요, 한 차례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이에요. 이 맨디는요, DNA 매치로 찾은 테일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SNS로 정보를 수집하고 테일러를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커플은요, 크리스토퍼와 에이미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토퍼는요, 살인을 광적으로 즐기는 연쇄살인마예요. 특히 여성을 살해한 후에 특정한 흔적을 남기고 경찰에게 주목받고 세간에게 주목받으면서 굉장한 희열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끔찍한 연쇄살인마에게도 DNA 매치가 이루어지고요. 크리스토퍼와 에이미는 여지없이 만나서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커플은 제이드와 케빈입니다. 이 커플 역시 DNA 매치를 통해서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서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메신저나 화상전화로만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꼭 케빈을 직접 만나고 싶었던 제이드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케빈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다음 커플은요, 닉과 셀리 커플이에요. 이 커플은 특이하게 이 DNA 매치를 통해서 만난 커플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난 커플입니다. DNA 매치 없이도 서로를 완벽한 짝으로 믿고 있고요. 약혼까지 한 상태예요. 그런데 약혼 후에 궁금증 반, 재미 반으로 해본 이 DNA 매치 시스템에서 닉과 셀리가 운명의 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닉의 경우는요, 아주 근처에 다른 운명의 짝이 있다는 결과까지 얻게 돼요. 닉은 셀리의 권유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의 짝을 찾아가서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그 후로 두 사람의 연애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커플은 엘리와 티모시입니다. 엘리는 애플이나 구글에 버금가는 정말 세계적인 그룹의 CEO예요. 반면 티모시는 뭔가 좀 어리숙하고 서툴고 좀 촌스러운 남자로 보여져요. 두 사람 역시 DNA 매치를 통해 서로를 만나게 되고 천천히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5커플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면서 이 더원의 줄거리를 이루게 됩니다. 마치 옴니버스처럼요. 그런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우리 공복이 여러분, 방금 제 설명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방금 5커플의 스토리를 아주 간략히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아주 뭉툭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공복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책으로 치면 한 3%? 5%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즉, 이 책의 아주 많은 뒷부분은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독자 리뷰를 보면요, 부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 책을 읽길 바란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저도 이 말에 완전 격하게 공감해요. 이 책은요, 거의 한 장 한 장마다 반전이 있고요. 사건들이 정말 점진적으로 한 커플 벗겨지듯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었을 때 재미와 흥분이 정말 엄청나게 커요. 마치 추리소설처럼요. 그래서 저도 입이 간질간질하긴 하지만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책을 읽어보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아무런 정보도 찾지 마세요. 책 뒷부분을 들춰보거나 훑어보지도 마시고요. 그냥 처음부터 쭉 읽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5커플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들이 어떤 내밀한 사연을 갖고 있는지 독자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재미로만 따라가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DNA 매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운명의 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좀 재밌는 발상이잖아요. 일종의 소울메이트 같은 거겠죠. 저도 뭐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항상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두 사람의 마음이 반드시 같지 않다는 거, 반드시 이 관계에는 기울기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슬프고 좀 한계로 느껴졌었는데 이 DNA 매치로 만나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DNA로 매칭된 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토퍼처럼 연쇄살인마가 될 수도 있고요. 제이드와 케빈의 경우처럼 서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동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매칭 상대가 이 기술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국가나 사회 환경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매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 책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제일 큰 문제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닉과 셀리도 약혼까지 하고 서로 완벽한 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서로 짝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 DNA 매칭 기술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짝을 찾고 매력을 느끼고 떠나가 버리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이혼에 상처를 받게 되고 이 DNA 매칭 기술을 저주하게 되지만 동시에 또 자신의 매칭한테는 끌리게 되는 거고, 이런 좀 묘한 관계가 생기는 거죠. DNA 매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애매한 상황,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겪어내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을 아주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운명의 짝을 찾는다라는 이런 설정은 엉뚱하기도 하지만 사실 좀 진부한 설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제를 이 작가인 존 마스가 정말 흥미롭게 집중력 있게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사랑이라는 것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면서 이 소설은 시종일관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됩니다. 500페이지 내내 계속 이런 텐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간에 지루해질 틈 없이 재미있게 읽어내릴 수 있는 소설이에요. 이게 내용이 좀 흥미롭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8부작으로 또 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둘러봤는데 책이랑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DNA 매칭이라는 이 큰 주제는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데 소설이 옴니버스식 구성임에 비해서 영화는 조금 더 한 명의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조금 더 스릴러에 가까운 스토리와 느낌이 가미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영화는 다 보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책이 더 다양한 인물을 다루고 있고 이 스토리가 더 다채로운 게 재미있어서 책 쪽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더원을 재밌게 읽어보신 분들은 영화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존 마스의 장편 소설 더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보통 작가의 이름이나 장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작가거나 저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장르의 책은 약간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이 더원을 출판사에서 처음 받았을 때도 그랬고요. 왜냐면 존 마스라는 이 작가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이러한 장르 소설도 제가 좀 익숙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게 한 번에 읽어내릴 줄은 또 몰랐네요. 진짜 재미있는 소설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요즘 좀 독택이다, 소설이 재밌지도 않고 좀 집중력도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이 더원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재미와 집중력이 정말 싹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NA 매치를 통해서 운명의 짝을 찾아버린 타석 커플의 이야기, 놀라운 사건들과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 존 마스의 장편소설 더원을 소개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도 늘 재미있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